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동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지, 코로나 이후를 좀 더 충실하게, 그렇죠?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멋진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자 이 영상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고요, 문화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코로나 시대를 지칭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뭘까라는 걸 고민해 보면 소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소외죠, 소외. 소외는 이제 칼 마르크스의 개념이죠. 사실 마르크스가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마르크스가 가장 적절하게, 적실하게 사용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르크스는 지금은 좀 잊혀진 철학자, 잊혀진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르크스를 읽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도 마르크스가 굉장히 유효한 이유는 바로 이 소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외를 극복하고자 주장을 했던 그런 사상가였기 때문에 여전히 읽혀지고 있거든요. 마르크스는 소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소외를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라고 하는 것을 외로움, 그죠? 따돌림 당하거나 외롭거나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소외되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마르크스는 소외를 굉장히 아주 정치하게, 아주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그 소외란 원래는 나의 것이었던 것이 지금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지배하게 되는 현상, 나의 것이 나를 지배하는 현상, 대표적으로 뭡니까? 노동입니다. 노동, 일이라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노동이 기쁜 일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노동의 소외를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소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생산품으로서의 소외, 생산품으로부터의 소외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공장에서 또는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게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노동자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생산품으로부터의 소외고, 두 번째는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쉬고 싶을 때 쉬고 일을 하고 싶을 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쉬고 싶을 때에도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나의 일을 내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품으로부터의 소외,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유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한없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그런 상태. 내가 나를 하찮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나를 하찮게 보는데, 그렇죠?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의 부속품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소외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버려진 것이죠. 자, 마르크스는 소외의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분업이라고 봤습니다. 분업 체계가, 그죠? 생산 과정을 잘게 쪼개놓고, 그죠?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 분업의 체제가 개인을, 그죠? 한없이 노동자를 한없이 소외시킨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소외는 분명히 노동 소외하고는 틀립니다. 생산품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산품으로부터의 소외, 생산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동 소외가 유발했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극단적인 소외를 우리가 누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체험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아니면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 그렇죠? 여러분들을 지배했던 감정이 뭡니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제가 근한 1년 동안 저를 대상으로 돌아보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건강, 생명에 대한 어떤 공포, 그렇죠? 질병에 대한 불안, 그렇죠? 무엇보다 내가 감염이 됐을 때, 그렇죠? 어떠세요? 누구나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타인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의 불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죠?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해로울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거리두기였죠. 거리두기, 그렇죠?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다가설 수가 없죠. 적어도 2m의 거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결.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세정제, 손세정제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본 적이 이번 1년 평생 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청결이라고 하는 거는 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저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었어요. 접촉을 피한다든가, 그죠? 자제, 격리.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가지고 오죠? 제 삶이 제 삶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꿈에서 악몽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그죠? 우리 또 대구는 정말 2월 달에 정말 크게 이 아픔을 정말 크게 겪었던 이런 지역이기도 하죠.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 힘들고 아픈 시절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잘 극복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죠. 그렇죠? 정말 우리는 외로웠고 영업 정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그죠? 어떤 기업도 충격을 받지 않는, 피해를 받지 않는 기업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빈곤, 가난, 그죠? 분리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안에는 외로움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겪어낸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겪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인 것 같아요. 이미 코로나를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예측하는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분석들이, 이 예측들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들이에요.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이 변화는 나쁜 변화일 수 있고요. 때로는 좋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 나은 세상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삶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더 소외를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까? 오늘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